네, 안녕하세요. 집수리 달인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영상은 저에게 이제 가끔씩 이제 전화를 주시고 문의를 주시는 내용이 뭐냐면, 누수가 되는 것 같은데 어디서 누수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도 당연히 모르죠. 제가 현장을 가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도 이게 배관 누수인지 아닌지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서 제 채널을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자가로 내 집에 이게 배관 누수인지 아닌지 이 정도로 이제 크게 구별할 수 있게 자가로 체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업자분들도 이렇게 이제 장비가 없거나 이렇게 할 때는 이런 방법을 많이 썼던 방법이고, 지금도 뭐 기본적인 거는 뭐 눈으로 다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 방법이 뭐 아주 안 쓰는 건 아닙니다만, 다 어떤 업자분들이건 간에 기본적으로 누수되는 현장에 와서 도착하게 되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게 사실 이 수도 계량기입니다. 네. 왜 그러냐? 이걸 왜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 집에 모든 물이 시작되는 시점이 이 계량기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이 밸브를 여는 순간 내 가정 내에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를 기본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보는 거고요. 이걸 이용해서 내 집에 누수가 배관 누수인지 아닌지를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정 내에 배관이 직수라 하면 이 계량기에서 바로 나오는 그래서 뭐 싱크대도 가고 욕실도 가고 뭐 세탁기로도 가고 보일러도 가고 이렇게 바로 연결되어 있는 배관이 직수라고 합니다. 직수. 냉수란 말보다는 직수가 낫겠죠. 네, 냉수? 냉수가 나올 수도 있겠고. 어쨌든 냉수. 그 다음이 온수. 온수는 이 보일러실까지 갔던 물이 열원을 통해서 나가는 배관이 온수 배관입니다. 온수 배관이 가장 짧습니다. 우리 가정 내에 있는 배관 중에 가장 짧은 게 온수 배관이며 가장 누수율도 가장 높은 게 온수 배관입니다. 왜냐면 가장 낮은 온도와 높은 온도, 그러니까 온도 차이가 가장 많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 배관이기 때문에 수축과 팽창을 하기 때문에 가장 배관이 누수될 확률이 가장 높은 배관이며, 그 다음 배관이 가정에서 가장 긴 배관, 가장 길죠. 난방 배관입니다. 난방 배관. 난방 배관은 엄청나게 길죠. 어마어마하고 범위도 많이 넓고, 그렇기 때문에 누수 탐지 비용도 난방 배관의 경우 더 탐지 비용이 올라가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집에 누수가 되는데 이게 배관 누수인지 아닌지를 이제 구별하는 방법은, 모든 건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수동 계량기를 보는 방법과 그다음에 수평법이라고 해서 물을 채워서 물이 내려가는지 호수에 물이 그대로 있는지 아니면 내려가는지 이걸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방법은 병행이 됩니다. 이 계량기만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계량기만 보는 게 아니고 이 수평법도 같이 활용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누수가 되는 양을 가늠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계량기를 이제 보시는 게 이제 보기만 했지 계량기 눈금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면, 여기 보면 위에 이제 세제곱미터라고 이제 기호가 있죠. 네. 세제곱미터를 부피로 환산하면 1000리터입니다. 1000리터. 1000리터 즉 1톤이죠. 1톤. 그래서 요 숫자 이게 1이 1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밑에 또 작은 눈금들이 있죠. 요거는 다 환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 환산 기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1000리터 곱하기 0.00001이니까 요거는 100ml. 그다음 요거는 그 다음 거는 0.001이니까 1리터. 그 다음 거는 0.01이니까 이거는 10리터. 그 다음에 요거는 0.1이니까 이거는 100리터를 의미합니다. 즉
요거를 이렇게 환산해 놓은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누수되는 양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요게 100ml이기 때문에 요 눈금 하나가 움직였다 그러면 100ml가 누수가 된 겁니다. 즉 100ml라면 우리가 가장 이제 많이 보통 우리가 우유곽이 200ml나 250ml 되죠. 그러니까 그걸로 약간 가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반을 나눠서 그만큼이 요 눈금 하나가 움직이게 되면 그만큼의 누수량인지 가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가장 첫 번째로 확인하는 게 이제는 냉수 배관입니다. 냉수 배관. 모든 시작은 이 직수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체크해 보는 게 냉수 배관입니다. 그러면 일단 냉수 배관이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든 집안에 쓰고 있는 수전 밸브를 다 잠궈 주셔야 됩니다. 싱크대는 앵글 밸브를 다 닫아 주시고 앵글 밸브가 없는 벽붙이 이제 수전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제 이 편심 밸브에 여기 일자 드라이버로 이게 조일 수 있게 조절 밸브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다 잠궈 주셔야 돼요. 간혹 이제 거기서 누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다 잠궈 주시고 욕실에도 변기, 그다음에 세면대, 그다음에 샤워, 그다음에 이거 다 잠궈 주시고 만약 세탁기를 쓰고 계신다 그러면 세탁기 밸브도 다 잠궈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일러에 들어가는 직수 밸브를 잠궈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집안에 있는 냉수 배관은 쓰고 있지 않는 다 잠겨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 계량기의 밸브가 있을 겁니다. 계량기의 밸브를 잠궈 주시고 그런 상태에서 10분에서 15분, 길게는 20분까지 그렇게 텁을 주신 다음에 20분 뒤에 밸브를 열었을 때 이렇게 여기 보이시는 여기 이 별침이 도는지 회전을 하는지, 만약에 회전을 했다 그러면 여기 보이는 요 아래에 있는 눈금이 또 얼마만큼 돌았는지 따라서 누수 양이 얼마만큼인지 가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밸브를 열었는데 전혀 돌지가 않았다 그러면 냉수 배관은 일단은 패스, 누수가 되지 않는 겁니다. 네, 누수가 되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해볼게. 그 다음에 이제 온수 배관입니다. 자, 온수 배관은 보일러의 열원을 한번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 보일러에 들어가는 직수 밸브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또 열어주시고 다시 요거를 잠궈주시고 또 계량기 밸브를 잠궈주시고 10분에서 또 20분까지 이렇게 텁을 주셨다가 그 다음에 20분 뒤에 앵글 밸브를 열었을 때 별침이 도는지 안 도는지, 안 돌면 온수 배관이 누수가 또 아닌 경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남은 배관이 난방 배관입니다. 난방 배관 같은 경우에는 이 별침으로 확인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턴과 서프라인 배관, 보일러에 있는 배관을 보일러 들어가는 배관, 공급관과 환수관 요 배관을 이제 보일러에서 분해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분해를 해 놓으신 다음에 이게 수평법을 보게 되는 요거를 이렇게 배관에 물을 붓습니다. 물을 벗어 이 배관이 물이 찬 게 찰랑찰랑 이게 찼을 겁니다. 네. 보통 난방 배관 같은 경우에 에어가 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간혹 이제 에어가 빠지면서 이제 그만큼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또 다시 채워주신 다음에 요게 채워준 배관 위에 물이 찰랑찰랑 거리던 게 이제 이 빨려 들어가는지 내려가는지, 내려가게 되면 그 배관은 누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경우 온수배관에서도 만약에 별침이 돌았습니다. 그래도 그 다음에 보일러에 돌았다 하여도 보일러의 온수배관 부분을 분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수평법으로 또 물을 채워서 이게 내려가는지 안 내려가는지 그걸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냉수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또 수평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가정 내에서 자가로 요 수도 계량기 하나만으로 이렇게 내 집의 배관이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렇습니다. 보통 온수 배관이 누수될 확률이 가장 높고 가장 찾기 힘들다기보다는 속을 썩이는 배관이 온수 배관입니다. 왜 그러냐면
뜨거운 물을 쓸 때만 누수가 되다가 물을 안 쓰면 누수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있었을 거예요. 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집을 갔는데 내가 한 네 번째, 다섯 번째래. 그 앞서 가신 분들 다 못 찾고 가셨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그 앞서 가신 분들이 뭐 실력이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운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뭐냐면 물론 뭐 시간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되면 답은 있죠. 근데 기본에서만 이제 기본을 지키고 기본을 좀만 알면 실수를 안 하는 부분인데, 실수라기보다는 어쨌든 운수를 쓸 때만 누수가 되고 압을 걸면 누수가 안 돼요. 예, 그래서 못 찾고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운수배관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오늘 이게 안 빠진다, 오늘 안 빠지면 내일 또 오겠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하십시오. 운수배관 같은 경우는 이러이러한 특성 때문에 오늘 안 될 것 같습니다. 내일 한 번 더 다시 오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이 배관을 건들게 되면 또 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온수를 쓸 때만 이제 누수가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온수를 계속 틀어 놓습니다. 예, 열을 눕혀가지고 누수가 되게끔 상황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바로 압을 걸어서 뭐 가스를 넣든 압을 걸어서 열어 놓는 겁니다. 이 배관을 터트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도 이게 뜨거워졌을 때는 또 빠지다가 또 식으면서 또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엄청난 이제 속을 썩이는 배관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 있었을 거예요. 뭐 앞서 뭐 네 번째, 내가 여섯 번째로 왔어 이 집에. 근데 이상하게 나는 금방 찾은 거야. 뭐냐면 그게 앞서 가신 분들이 계속 이 배관을 건든 거예요. 공압을 넣고 빼고 넣었다 뺐다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얘가 닿질 않는 거야. 그러면서 찾게 되면 그분은 이제 운이 상당히 좋으신 분이에요. 운이 좋다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이제 찾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분은 이분이 되게 실력이 좋으신 분이라고 이제 오해 아닌 오해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앞서 가신 분들이 뭐 너무 실력이 없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바로 또 찾으신 분이 그분이 또 실력이 또 좋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냥 그러니까 이거를 이 성질을 알아서 이거는 왠지 이거 한 번에 못 찾을 것 같다 그러면 고객님한테 이런 부분을 잘 설명을 드려서 이거는 제가 어떻게든 책임지고 누수를 찾아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드리면 됩니다. 만약에 고객분이 그런 것조차도 이해를 못 해주신다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정말 뭐 내가 어떻게든 찾아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린다면 뭐 맡겨주시지는 않을까요? 네, 그렇게 해서 찾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온수 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간혹 업자분들이 이제 힘들어 하십니다. 네, 그런데 그 원리를 잘 아시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열을 이렇게 뜨거운 물을 쓸 때만 벌어졌다가 다시 온도가 내려가면 닫아버리는 경우, 이게 그러니까 수축과 팽창을 하기 때문에 이제 가장 이제 온수 배관이 누수될 확률도 많지만 또 간혹 이렇게 속썩이는 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수가 되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온수를 계속 쓰면서 이제 또 공압도 넣었다가 또 찾아보고 또 가스도 순간 넣어서 빨리 찾아보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병행을 하면서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온수 배관 때문에 이제 한동안 속썩인 적이 있었는데, 근데 몇 번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럼 결국에 찾게 되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고객님한테 설명을 잘 해드려야 돼요. 이 사람이 뭐 나하고 장난질하는 건가? 이게 아니라 정말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온수 배관이 되게 그러기도 하고, 난방 배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제 냉수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는데 이제 온수나 난방 배관이 간혹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공압을 넣었을 때,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배관에 물을 빼줄 때는, 압을 밀어서 빼줄 때는 먼저 이제 수전이나 이런 걸 다 개방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빼버려야 됩니다. 왜냐면
그거를 열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압을 넣어버리게 되면 이 안에 물이 이 스케일을 갖다가 이 슬러지라고 해요. 스케일을 갖다가 이 스케일을 밀고 나가다가 이 구멍난 데 있잖아요. 진짜 점부식이나 이런데 구멍난 데를 갖다 탁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새요. 그날 안 나와. 안 빠집니다. 압이. 그러다가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빠지는 경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못 찾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배관 내에 물을 빼줄 때는 모든 수정은 다 개방된 상태에서 빼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빼주셔야 되고, 가급적이면 공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데 온수 같은 경우, 공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일러 쪽에서 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만약에 누수 지점이, 밸브 쪽이 상당히 가깝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그것도 반대로, 밸브 쪽에서 밀어주시면, 왜냐면, 이게 몰리기 때문에, 이쪽이 누수가 되는 부위가 또 밸브 쪽이 또 가깝다. 그럼 또 밸브 쪽에서 밀어주는 게 그게 또 현명한 선택이고, 어쨌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이게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신중하게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네, 고민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래서 너무 이제 성급하게 생각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럴수록 여유를 가지시고 좀 더 생각을 가지시고 왜 그런가라는 걸 한 번쯤 이렇게 짚고 넘어가시면 또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당장에 이제 압이 안 빠지니까 이제 멘붕이 오시면 이제 이게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이제 다시 또 온수를 쓰게 되면 또 이게 누수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꼭 한 번에 찾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좀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시면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누수를 못 찾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 찾긴 찾게 되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찾아가냐에 따라서 빨리 찾고 늦게 찾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고, 이제 누수음이 뭐 특별한 음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 누수음이 이 귀만 다 제 목소리 들을 수 있는 사람이면 다 찾을 수 있어요. 이 소리 구별만 할 줄 알면 됩니다. 소리는 어떤 소리든 다 들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공기를 넣을 때랑 안 넣을 때랑 이제 소리를 비교하시면 충분히 다 찾을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다 찾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하시니까 그래. 천천히 하시면 누구나 다 찾을 수가 있어요. 내가 귀가 다 들린 이상.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가로 누수 체크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 이 계량기 이 별침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돌아간 양으로 여기 보시면 이 눈금으로 내 집에 누수가 얼마만큼 되는지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1톤, 이 숫자 1이 1톤입니다. 1톤. 다음에 100리터, 10리터, 1리터, 100ml 이렇게 누수가 되는 양을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간혹 이제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층이니까 땅속에서 누수가 되는데 잘 모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끔씩 계량기를, 보통 이제 검침원이 이거는 전번 달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 한번 누수 검사해보세요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아주 미세하게 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이 달을 많이 썼는가 보다라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끔씩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이렇게 물을 다 안 쓴 상태에서 이게 별침이 도는지 안 도는지 이렇게 확인해보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네. 요거는 검침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이게 내 집에 일단은 그 재산을 지켜주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거 눈으로 확인해볼 수 있는 유일한 이 계량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누구나 다 확인해볼 수 있는 위치하기 때문에 요거는 쳐다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집에 누수가 되는지, 땅속으로 흘러가는 물은 없는지, 네, 요것만 확인하셔도 네, 기본적인 누수 체크는 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자가로 이제 누수 체크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수평법, 이 수평법을 또 말씀드리면, 이 수평법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세대별 계량기가 없어가지고 이제 몇 층에서 누수가 되는지 확인하지 못할 때
지금 같은 경우에야 이제 어차피 가스 탐지기가 있으니까 뭐 층마다 돌아다니면 바로 나오니까 상관이 없는데, 예전에는 그런 장비들이 없을 때는 이 수평법을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이 수평법이란 뭐냐면, 여러분들 그냥 기름 탱크 게이지 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탱크 내에 기름이 얼마만큼 있는지 확인해보는 이 지금 이 저기 투명 호수가 있잖아, 안에 레벨 게이지가 똑같습니다. 건물이 예를 들어 5층짜리 건물이야. 그러면 이 수평 호수를 옥상까지 끌어올려 버립니다. 네, 그러고 나서 물을 붓니다. 물을 붓게 뭐 수평 호수든 뭐 엑셀 배관이든 물을 붓게 되면, 예를 들어 3층에서 물이 새. 그럼 3층에서 물이 새니까 3층 밑으로는 물이 더 이상 안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수평 호수도 똑같이 3층에서 멈춥니다, 물이. 네.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아주 옛날 방식이고, 그리고 간혹 진짜 하기가 요즘 거의 뭐 그러니까 신축 기준이 뭐 5년 이하, 뭐 10년 이하? 하여튼 뭐 5년 이하라고 치면, 건축주분께서 얼마만큼 건축비를 아끼시려고 그러셨는지 몰라도, 이거 나중에 가도 정말 애먹습니다, 이거. 혹시라도 이제 물난리가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세대별 계량기를 안 해놓은 데도 많아요, 다세대에. 예? 이거 뭐, 참, 이거를 안 해놓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대별 계량기가 없는 경우에는 누수 탐지 비용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금액보다는 어마어마하게 상승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그만큼 일이 많고, 그다음에 세대별 다 밸브를 다 점거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자가로 누수 체크하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특히나 또 이제 이 업을 하시는 분들도 뭐 참고될 만한 부분이 있으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집수리 달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